하필이면 왜 광복절 전후냐, 이런 여러 가지 물음이 참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 영신축제는 철저하게 삼복 더위에 기초한 발상을 뛰어넘는 그런 축제로 개발한 축제입니다. 대개 이 축제들이 겨울 축제, 봄, 여름, 가을 축제가 많지만 특히 여름 축제는 이 해안가나 바닷가 아니면 산에서 하는데 도심 한복판 아스팔트 위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역발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광복절 전후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광복절 전후가 지난 통계청 통계에 가장 비가 적게 오는 계절입니다. 물론 태풍의 영향은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올해도 태풍 소식은 아직 없어서 천만다행으로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이 도심에서 했었던 광주의 충장로 축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9월 달에 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밤낮 기온의 여러 가지 일교차가 심한데 영향이 상당히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기온이 비슷한 시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을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했을 경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즐겁지만 어떤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며 불편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편이 가장 적은 휴가철과 아이들 방학 기간에 맞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과 밤의 기온이 비슷한 시기에 맞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이 노잼도시라는 근래 몇 년 사이에 노잼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사실 대전이 맛집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또 볼거리도 많고 정말 재밌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됐다 이렇게 봅니다. 오전에 어떤 공공기관장이 오셔서 대전에 와서 보니까 대전이 과소평가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복합적인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삶의 만족도 리얼미터 2, 3, 4, 5 연속 4개월 추가 발표가 또 있겠습니다만 삶의 만족도 1위에 사실상 대전이 올랐고 그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도시 브랜드 평판도도 항상 대부분 서울이 1위, 부산이 2위, 나머지 이제 지방 도시들이 했는데 지난 6월, 7월 빅데이터에 기반한 평판도 이런 조사에 대전시가 서울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어서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서울, 부산 2위로 오르는 이 부분은 우리 영시축제, 성심당 그리고 대전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국책사업 아니면 국가 업무사업에 많은 효과가 있으면서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또 대전에 많은 그러다 보니까 맛집들도 유튜브상에서 아주 핫한 대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 특히 원도심은 지난 코로나 상황 3년 동안 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었던 중구 동구 지역의 원도심의 상권을 살리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좀 혜택이 되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형 축제로 개발됐다.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 저희 목표는 늘 우리는 꿈을 꾸면 반드시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안에 아시아 지역에 최대의 좋은 평가를 받는 아시아 지역 1위 축제, 세계 3대 축제에 바늘에 오르는 것이 저희 시의 목표입니다. 다음. 지난번에 7일간을 했는데
이틀을 늘리게 돼서 우리도 부담이 컸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난해 이 영시축제를 하면서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그 여러 가지 혜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이 기간을 조금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틀을 연장하게 되는데 올해 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부담은 중앙로 통제를 장기간 하는 게 저희한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정말 제대로 작년하고 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게 조금 축소해야 필요가 있다면 금년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도로는 차단했지만 전자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차단하지 않지만 한 일주일 전부터 원도심 전역의 이 골목 이런 데서 출발하는 안도 우리가 금년 평가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에는 중앙로 있지만 중앙로와 원도심 공간을 더 확대를 했고요. 행사장 내 공연 공간도 원도심 문화 공간으로 갤러리나 공연장 이런 데 추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관람 위주 콘텐츠에서 참여형 콘텐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 위주 미래조는 혁신 대전의 과학기술 기업들 이런 전시 체험장으로 바꿨고요. 꿈돌이 포토존은 지난번에 꿈돌이 조형물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꿈씨 가족 포토존 전체가 100m에 마련하게 됩니다. 지난해 110만 명 정도 내방객의 1739억 정도 경제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만 명의 경제 효과 3천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 이번 행사 포스터고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다음. 행사 구간을 보시면 충청남도 도청 여기는 가족 테마파크입니다. 특히 기자분들도 가족들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어제 직접 저녁에 둘러봤는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 또 설치도 돼 있고요. 그래서 시원도 하고 그래서 여기 도청 앞에서 이 행사장은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가족들 왜 여기다 가족들을 했냐면 우선 아이들 안전성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어제 와서 느낀 건 여기에 가족 단위 분들이 인기가 많으면 여기도 과밀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전까지 일방 통행 등 상당히 이 가족들 흐름을 원활하게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가를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꿈씨 가족 포토존 형성되는데 이 꿈돌이 꿈순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6차선 도로가 조금 약간 좋은 편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를 하나의 명품 포토존으로 만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이 미래비전입니다. 대전 미래비전 과학기술 체험 이런 미래비전 형성되어 있고 지난해 영스트리트 여기에 먹거리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화동 쪽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먹거리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무대입니다. 중앙로 무대. 지난해는 옛날에 NC백화점 쪽에 무대가 객석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방형 객석을 한 6,000명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는 한쪽이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사방형 개방된 무대로 위에 스크린이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가수들이 조금 혼란스럽긴 할 겁니다. 사방향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곳에 볼 수 없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현장에 많이 있었지만 이 성신남 쪽의 과밀 현상 때문에 이번에는
더 분산을 좀 시켜야겠다 생각했고, 성심당의 주차장은 금년에 운영을 안 하고, 성심당 경우는 주차장 쪽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만약 줄 서는 인원을 빼달라는 요청을. 왜냐하면 이 안에 줄 서 있는 거에 대한 그 밀집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실은 옛 시청사 시청사에 상황실이 마련되고, 저도 물론 도청사에 있습니다만 가장 근접한 시청사에 저도 상시 근무를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하나은행에서 옆에 여러분 오시면 옆에 하나은행에서 마련한 곳이 있는데 그 시민들 이용하기 좋게 해놓는데, 여러분도 이쪽에 취재하다가 그